박영선 의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전병헌 의원님하고 같이 온 것은 박원순 후보님께 복사세요라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복지전쟁에서 비롯됐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인색하게 600억 원 예산 배정 못하겠다고 고집부리다가 결국 복지전쟁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번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는 이러한 복지전쟁을 완성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3+1,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그리고 반값 등록금의 실현을 위한 10월 26일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선거, 복지는 가짜 복지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전쟁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지금 시장 후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짜 복지, 그리고 악세사리 복지에 대응하는 진짜 복지 전쟁을 위한 민주당의 복사세요 정책을 다시 한번 우리 박원순 후보님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복사세요는 복지 중심,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사시면 복사시오로 바뀝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 중심, 사람 중심, 그리고 시민, 시는 시민 참여, 그리고 오는 희망셈법 5대 공약입니다. 그래서 복사세요를 복사시오로 이렇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전병헌 의장님하고 같이 왔는데요. 이 복지전쟁의 의미가 지금 이상한 한나라당의 네거티브로 인해서 흐려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한나라당은 이 복지전쟁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네거티브를 시작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지전쟁의 이 참뜻은 앞으로 우리 서민들의 마음속에 항상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서민들의 그 마음속에서 살아나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왜 행복한 복지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박원순 후보님께서 그 일환으로 정책을 발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전쟁은 그 복지전쟁의 그 내면 속에는 서민들의 이대로는 못 살겠다, 바꿔보자 라는 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날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더 이상 한나라당 시장 10년으로는 서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박원순 후보님? 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의 복사세요 정책을 네. 박원순의 희망셈법 복사시효 정책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병헌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민주당 정책의장을 지냈고, 지금 박원순 후보 선대위에 우리 김수현 교수님과 함께 정책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사시효에는 이제까지 서울시정이 토건 중심과 거칠의 전시 행정 중심에서 복지 중심, 사람 중심의 행정으로 세상과 서울 시민의 삶을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박원순 후보님께서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우리 전병헌 위원장님, 또 우리 박영선 정말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사실 민주당이 내걸어왔던 그 보편적 복지, 그 정책의 기조와 내용을 전부 좀 전에 저한테 다 팔으신 거죠? 네. 네. 근데 돈도 제가 안 드렸습니다. 제가 다 받았고요. 그런 어떤 민주당과 우리 진보 정당들, 시민사회가 그동안 생각하고 고민해오고 또 정책화했던 것들을 제가 좀 더 종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서울 시민복지 기준을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두 분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저 박원순은 지난 10년간 정말 땅 파고 건물 짓는 데 몰두해왔던 그래서 서민의 생활을 더 피폐하게 만들어왔던 이런 이명박 오세훈식의 토건행정, 전시행정을 완전히 단절하고 이제 서울시정의 패러다임을 총체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바로 이 서울시민 복지 기준에 드러나 있는 정신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서울시민 복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정의 패러다임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어떤 복지의 또 삶의 질의 최저한의 기준 또는 적정한 기준을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시정의 기본 방침으로 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해왔던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시정의 내용과도 부합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공약으로 그 시민생활 최저선 그걸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의 삶이 단지 최저선에 머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이고 거기에 저는 적정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하나 더 도입을 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발전시켜가는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서울 스탠다드는 어떤 선언적인 복지 약속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천적인 내용을 담는 그런 개별적 또 종합적 포괄적 저는 복지 공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을 확대하는 어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비전이고 또 제가 이 당선 후에 새로운 이 임기를 채우는 2년 8개월 2014년만이 아니라 2018년까지 담는 이런 종합적인 미래지향의 전략입니다. 저는 사실 제가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에 국민생활 최저선이라고 하는 운동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물이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이라고 하는 오늘날 수거권의 기초를 이룬 이런 운동을 저는 이미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세월이 지나갔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의 내용이 하나도 진전되지 않고 오히려 예산이 계속 깎여와서 정말로 저는 이 복지국가라고 하는 복지사회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화두를 역행해온, 역류해온 지난 4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다운 어떤 생활과 안정된 삶이 보장되는 정말 기본으로 돌아가는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이 시민복지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이미 우리 기자분들께서는 자료를 받아보셨는데요. 이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요. 우선 그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 시민복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는 선진국들, 이런 현대복지국가와 대도시 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하나의 저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있는 유럽의 복지국가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이런 경로를 거쳐서 지금의 복지국가를 만들어 왔습니다. 특히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1942년도에 그 영국의 비버리지에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정말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만든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특히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이 1969년도에 이른바 혁신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그 선구를 이루었던 동경도의 민호배 지사가 역시 동경도의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과정에서 건물이나 토건 위주가 아니라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존엄성, 그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던 그 예산도 바로 이런 컨셉에서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전시성 토건 행정을 하는 바람에 사실 서울시가 어떤 삶의 질이나 복지에 투자한 것은 너무나 적습니다. 재정 자립도는 전국의 1위인데 이런 복지 예산의 비율은 전국 광역단체 중에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부끄러운 결과물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민복지 기준은 시정 목표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예산이나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도 가장 집중되고 또 투자돼야 될 그런 내용으로 저는 정하고 이런 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이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어떤 그 사명이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사명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에 투자하는 서울시정, 두 번째는 경제 수준에 맞는 선진 복지 행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삶의 질에 기반한 새로운 도시 경쟁력을 세 가지 저의 사명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삶의 질의 지표를 통해서 보면 외형상의 경제 규모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 영국 BBC가 살기 좋은 도시를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도. 사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런데 여기에 여러 가지 5개 분야에 나누어서 평가를 한 것에 따르면 평가 대상 세계 140개 도시 중에 서울은 58위에 불과합니다. 정말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포함한 도시 경쟁력은 거의 개발도상국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TV 토론 때 밝혔던 머스 인간 개발 지수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 이 머스 지수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에 살아봤던 외국인들이 객관적인 시선에서 그야말로 얼마나 그 삶의 질이 보장되고 있는가를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따르면 지금 83위에 불과합니다. 그야말로 후진국 수준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복지에 투자하지 않고 어떤 외형과 토건에 투자한 이명박 또 서울시장 그 다음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년의 그 결과물이 복지 예산 비중이 전국 16개 시도 중에 13위라는 것, 그리고 빈곤율이 시도 평균 이하에 이르고 있다는 것, 또는 노인 1,000명당 시설수가 4.3개 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지금 그 16개 시도 중에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참담한 결과물이 바로 이런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4가지 중점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민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시장 혼자의 독단적인 생각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민 참여,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과정과 기구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서울시에서 또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 자치구간 복지 격차가 너무나 심각한데 이것을 해소하겠습니다. 그것은 물론 재정의 뒷받침이 따를 것인데 바로 이 복지 최저선, 삶의 질 적정선에 따라서 저는 이 자치구간 구별이 없도록, 그래서 어느 지역에 살아도 서울 시민이라면 함께 누려야 될 그런 기준을 만들고 실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것이 서울시만의 힘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의 협력과 또 자치구의 이 협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면에서도 협치를 이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게 뒷받침되려면 법령과 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려면 서울시 의회와 함께 협력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산의 경우에도 물론 이것이 2018년까지 가는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그 단계별로 소요되는 예산을 함께 할 생각이고, 사실은 이 예산은 이미 제가 했던 그 공약에 많은 경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지금 추산컨대는 약 2조 원 정도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그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함께 고민하는 이런 단계와 그 구조를 만들려면 시민복지 기준 설정위원회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과 또 시민사회 인사들이 함께해서 이것을 보다 더 실효성 있고 실질적인 것으로 만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복지 최저선을 어떻게 선정하고 또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관해서 저는 이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또 이것을 매년 점검하고 그것을 보고서로 내서
시민들이 늘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최저선을 넘어서서 정말 인간다운 생활을 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자신의 어떤 가능성을, 잠재력을 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적정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회 발전에 따라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요구를 충분히 감안하고 또 어떤 시대적 변화의 어떤 예측 하에서 반영하는 그런 복지 수준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지금 시간이 충분치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기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7페이지 이하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선 주거에 있어서 정말로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 그 다음에 소득에 있어서는 가난의 두려움 없이 누구나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 그 다음에 보육에 있어서는 모든 아이가 그 가정, 그 부부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두의 아이라고 하는, 그래서 함께 키우는 서울. 그 다음에 교육에 있어서는 경쟁과 차별을 넘어서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 그 다음에 의료에 있어서는 지금 아파도 치료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그런 서울. 네, 이런 관점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 기본선과 적정선으로 나누어서 그 대상에 따라서 시민복지 기준을 정해봤는데요. 우선 여성의 경우에 출산과 양육의 권리가 보호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촉진되고 노동권이 보호되는, 그래서 일과 가족이 함께 가는 이런 서울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동의 경우에는 아동은 역시 보호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아동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다음에 보편적 아동복지와 아동권리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아동의 영역에서 핵심적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의 경우는 노인은 역시 돈과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인이 노령수당을 인상한다든지 노인 소득을 정대시킬 것인가, 그리고 건강과 주거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고령 친화적인 정책을 어떻게 펼 것인가, 그리고 그런 고령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노인의 영역에서 갖추어져야 될 복지 기본선과 사회복지 기본 적정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역시 등록금을 비롯한 학업의 문제, 그 다음에 일자리의 지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내세웠던 그 청년 서울 젊은이 펀드, 젊은이 펀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런 곳에 해당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경우에 정말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동권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신체적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서울을 만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역별로도 제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부록으로 넣은 서울이 진정으로 도시 경쟁력을 가지려면 지금 21세기 도시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어떤 이 비교도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추진하고 또 담게 될 이런 여러 가지 보고서 이런 것에는 국제적 비교, 저는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제가 사실 그 공약의 핵심은 지금 이 플래카드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 삶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 그것이 제 슬로건이고 제가 이번 선거에 임하는 기본적인 사실 공약이고 정책입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발표드린 것은 정말로 내 삶이 구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저는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복지가 네. 좋습니다. 네, 또 우리 박영선 의원님이 조언을 주시는데 그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그렇지만 역시 복지라는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서울 시민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바꾸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서울시장이 정말 되더라도 이렇게 함께 도와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새로운 서울시정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